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한시 감상 하시겠습니다. 사청사오라는 김시습의 한시 감상 하시겠습니다. 사자는 잠깐 사자입니다. 갤청이니까 잠깐 비가 개었다가 또 잠깐 비가 오는 이 자연 환경과 시인의 심리를 비유한 시인데요. 함께 감상하시죠. 이 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구독자님 김판관님께서 사청사오 김시습의 한시를 좀 영상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도 좀 한시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요청돼 있어서 사청사오로 바쁜 와중에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먼저 김시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데요. 이름이 이 시습이라는 이름이 논어 첫 구절 하기편에 하기 시습 주면 불령요로와 할 때 그 시습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정말 잘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이제 계셔서 세조 때까지 가시는데요. 김시습이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세종대왕이 부릅니다. 그래서 글을 짓게 하는데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 5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님이 세종대왕이 너무 기특해서 비단 선물을 줬는데 그 꼬맹이가 어떻게 그 많은 비단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간다고 비단과 비단 끈을 묶어서 쭉쭉쭉 끌고 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총명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세조가 참탈을 하죠. 왕이 참탈을 하고 단종을 죽이는 걸 보고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껴서 산속으로 들어가 스님이 됐다고 하죠. 그때 김시습이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한때 자신에게 있었던 명예 지위가 부질없고 삶의 기복이 심할 때도 오히려 자신을 좋게 여기던 사람들이 자신을 헐뜯는 것을 보고 날씨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심과 뜬구름 같은 명예 부귀가 부질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시를 보시면 김시습이 이런 말을 우리한테 주려고 했구나. 그때 당시에 정말 심란하셨구나. 그런 마음이셨구나를 압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7원이기 때문에 내자, 세자 끊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자는 짝구에 하는데 이렇게 율시일 때 첫 골을 운자를 쳐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사청사우 우환청 천도유연 황세정 예아 변시환회야 도명각자 위구명이다 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네 줄 5번째 구죠. 보시면 화계화사춘 하관이요. 자, 운거 울래 산 부쟁이다. 내자 세자 똑같이 하십니다. 기여세인 숙인하라 지환부처 득평생이다. 이 마지막 구가 이분이 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한 건 운자입니다. 너무 형식에 또 제가 한시 보는 법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뜻이구나. 구체적으로 도 한번 봐야 되죠. 보시죠. 사청사우 우환생입니다. 아까 잠깐사 보셨습니다. 잠깐 비가 겠다가 잠깐 비가 오더니 비가 또 다시 개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날씨를 시적으로 했고 아마 첫 구절을 시 제목으로 친 것 같지요. 잠시 개었다가 비 내린가 하면 다시 개더라. 자, 천도유연 황세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도를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오히려 그러하다, 오히려 그러하다. 어떻게 해요? 앞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었다가 왔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심이야. 세상 인심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여기서 띄워야겠네요. 하물며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변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다 아십니까? 주식의 값이 오르고 내림을 예상하십니까? 부동산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도 인심도 내가 인기가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지도자 되고 나서 인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
김시습이 모시고 있던 그렇게 단종이 그렇게 죽을 줄이야. 세조가 그렇게 변할 줄이야. 또 그 편에 섰던 사람들,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예야 변시입니다. 변시 환해하다라고 했습니다. 명예 길을 예자는 명예할 때 예자니까 나를 명예롭게 칭찬하다라는 뜻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문득 변할 변 똥오줌 변자인데 부사어로 문득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꼭 잘 보셔야 되겠어요.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문득, 이 시자는 거의 뜻없이 문득 곧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직역을 하면 다시 나를 헐뜯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문득 또 다시 나를 또 헐뜯더라. 언제는 칭찬하더니 지금은 나를 헐뜯고 있는 세상이 꼭 비가 왔다가 갰다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죠. 뭐 도명각자 위구명이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명예를 피해서 도리어 스스로 이제 명예를 구하고 있다. 나를 칭찬을 많이 해줄 때는 혹시 내가 점점 높아져서 어떤 화가 있을까 하고 피해 다녔는데 도리어 이제 사람들이 나를 헐뜯으니까 나 좀 알아주쇼라고 또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피했는데 이 공명을 찾아 또 헤매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것을 타고 가는 세상에 이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리어 물리칠 각자가 부사어로 쓰고 있는 거 좀 보십시오. 명예를 달아나서 명예를 피해 다녔는데 도리어 스스로 이제 명예를 구하고 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화계화사 춘하관이요. 전 여기서부터 너무 좋던데요. 자, 이제 전환을 했으면 자연을 봤어요. 첫 구에 보듯이 자, 꽃이 피든 꽃이 지든, 여기서 살해할 사자가 지다라고 하는 그 한자로 해석이 됩니다. 꽃이 피든 꽃이 지든 봄이 어찌 상관하겠느냐, 주관할 관자를 상관할 관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요. 봄이라는 계절이 꽃이 졌다고 피었다고 졌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 봄 되면 꽃이 지고 봄 가면 꽃이 지는 거죠. 또 보십시오. 운거 울래 산부쟁입니다. 구름이 가든 구름이 오든 산이 또 부쟁 다투지 않다.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구름 나한테 와라. 아니야, 너는 가라. 이렇게 합니까? 산은 가만히 있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꽃이 지든 꽃이 피든 구름이 가든 구름이 오든 자연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터득한 걸 알려줍니다. 기어 말씀을 붙이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 쓰듯이 말합니다. 모름지기는 반드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모름지기 여러분 기억하고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름지기 기억할 것을 내가 붙여 말해준다. 기억하라고 내가 편지 쓰듯이 콕 집어 말해주는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취함 무처 득평생이다. 기쁨을 취해도 그렇죠. 둘 곳이 없다. 언제? 평생토록. 자, 평생토록 여기 보십시오. 무처 이 부분이 기쁨을 취하다 이쪽을 한꺼번에 평생토록 기쁨 얻을 곳이 없도다. 기쁨을 얻어도 둘 곳이 없다. 평생 동안.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말이 뭡니까? 평생 가도 계속 기쁠 수만은 없다. 평생토록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청사우 환청이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개었다가 왔다가 비가 다시 또 왔다 하는 것처럼 천도유연 황세정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이런데 세상 이치 어떠겠느냐. 변시환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명예가, 나의 명예가 도리어 또 훼손,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헐뜯고 있지 않느냐.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명예를 도망 다녔는데 도리어 지금은 명예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화계화사, 봄꽃이 피든 지든 봄이 상관하느냐. 구름이 가든 구름이 오든 산이 다투더냐. 세상 사람들아 기억하라.
평생도록 기쁨을 취해도 둘 곳이 없다. 내가 항상 그렇게 기쁘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 갑자기 세조가 그렇게 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다 뒤바뀌면서 변하는 것이 마음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인신 가늠하게 날씨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비겐 하늘 사진을 좀 첨부해 봤습니다.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모질고요. 더 모집니다. 꽃이 늦게 피든 일찍 피든 봄이 안달합니까?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이 살을 화를 내게 하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지적질을 해서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변덕스런 세상 인심에 휘둘리지 말고 아무리 괴롭혀도 꿋꿋하게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는 저의 느낌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김시습의 사청사후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하셨는지 댓글 달아주셔도 우리 같이 공감하는 마당인데요. 한시라는 것 이렇게 짧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시인의 감정이 저에게 오롯이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멋진 겁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한시 감상 오늘 멋있게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